중국 대륙의 푸른 하늘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여성 기장 조은정. 대학 졸업 후 특급 호텔의 호텔리어로 일하던 어느 날 미국인 여성 기장님을 한 분 우연히 뵙게 됐어요. 두 남자 기장을 이렇게 거느리고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그 포스와 카리스마에 반했습니다. 29살 그녀는 새로운 꿈을 만났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 미국, 중국을 오가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던 7년. 여자니까 저래, 여자니까 당연히 비행기를 못하지, 이런 말은 전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2011년 그녀는 마침내 중국 항공사의 기장이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날개를 펼친 한국인 여성 기장 조은정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복장이 예. 기장님 복장이죠? 네. 그러니까 비행하실 때 이제 입는 옷. 그럼 네. 모자는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만. 네, 요즘 트렌드가 모자를 안 쓰는 모자를 안 트렌드라서. 쓰고 예.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기장님은 한 번도 뵙지를 못해요. 누가 기장님인지 모르고 목소리만 우리가 듣거든요. 네. 이륙하면 이제 왜 안내 방송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기장님 얼굴은 뵀지만 우리 비행김에 안내 방송을 한번 조금만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항상 들어오면 뭐 레이디스 앤 젠틀먼 하고 참 멋있더라고요. 하여튼. 네.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부탁을 해주시겠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lcome aboard 강영 100 degrees Celsius in KBS. 끝난 거예요. 네, 네. 아니요, 더 길게 간단하게 예. 이렇게 하셨는데, 예. 근데 역시 머릿속에 이렇게 남는 거는 This is Captain Speaking이라는 예. 그 말이 참 언제든지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소리까지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잘 이렇게 하셨죠? 네, 제가 기장이 되기까지의 네. 과정이 평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하고 싶으신데 망설이시는 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여성 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마음 먹었다면 당장 행동하라라는 그런 주제를 준비하셨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은정 씨의 강연 듣겠습니다. 강연 속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중국 국적 항공사에서 에어버스 320 여객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은정입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는 중국 내에서는 유일한 한국 여성 기장입니다. 제 강연이 많은 청소년 여러분, 특히 여성 여러분들이 꿈을 키워가고 실현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항공사 조종사가 되기까지의 일반적인 과정과는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원래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호텔에서 프론트데스크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처음 파일럿의 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호텔 대사관에서 대사관저 비서로 일을 하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지금 파일럿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일럿의 꿈을 이루기까지는 중요한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독립심인데요. 제가 3남 3녀 중에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 바로 위에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9살 터울이다 보니까 같이 자란 형제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또 혼자 많이 결정하고, 그러면서 독립심이 좀 키워진 듯해요. 제가 29살 때 처음 파일럿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반대가 있으셨죠. 미국 대사관저에 잘 다니고 있는데 파일럿이 되겠다고 느닷없이 하니까. 그래서 반대가 심하셨고,
또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정신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지원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파일럿이 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모든 생활비와 학비는 제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물론 대사관에 다니는 동안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돈을 좀 모았죠. 막상 미국에 가서 보니까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학자금 대출도 받고 또 신용카드로 학비를 결제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스쿨버스 운전도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또 교관하고 하면서 그 학자금 또는 뭐 카드비 이런 거 다 갚았고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워진 독립심이나 자립심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제가 꿈을 이루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중간에 어렵다고 힘들 때마다 또 포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은 실행력인데요. 제가 잘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 능력 시험에 1급에 합격을 하고 제가 언어력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계약직으로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에 2시간씩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성적표를 만들어서 결국 호텔에 입사를 했고 호텔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 성함이 제니스 스킬라라고 그 미국 항공사의 기장으로 일하시는 여성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프런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성분이 긴 생머리를 금발머리를 이렇게 날리시면서 두 남자 부기장을 뒤에 이렇게 거느리시고 로비를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4줄 기장복을 입으셨고 그리고 그분 연세가 대략 한 50대 정도 되보신 분이셨는데 그분을 딱 뵙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처럼 저분 연세에 저런 모습으로 나도 남아있으면 좋겠다. 여성도 한 비행기를 책임지고 몇백 명의 승객을 책임질 수 있는 기장이 될 수 있구나.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종사가 되셨는지. 그분 아버님이 공군이셔서 공군 그 베이스에서 어릴 때부터 잘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에어로 클럽이라는 클럽에서 처음 비행을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조종사가 될 수 있는지 사방으로 알아봤어요. 제 나이가 그때 만 28살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조종훈련생으로 항공사에 입사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훌쩍 넘어섰죠. 제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물론 조종사가 되기에는 교종 시력이 나오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조종훈련생을 뽑는 기준에는 미달이었던 거예요. 한국이라는 실정 때문에 또 여성이라는 게 좀 불리한 조건이기도 했고 그래도 어딘가에 길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알아보니까 그 제니스 스킬라 씨가 처음 비행을 하셨다는 그 에어로 클럽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부대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한국인 신분으로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비행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나 어쩌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미국 대사관에 잡 오프닝이 생기는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사님의 비서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대사님의 신임을 얻고 대사님께 제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종 공부를, 비행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대사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비행 공부를 시작하게 해서 미국에 가서 나머지 공부를 마저 마치고 중국의 항공교관으로 가서 비행 경력을 쌓고 그리고 결국 처음 비행 공부를 오산에서 시작한 이후로 7년 만에 지금의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입사를 했고 작년에 제가 기장 자격을 따게 된 거죠.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내 것이 됩니다.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어려울 것을 미리 생각해서 그려보고 포기를 미리 하신다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기다림인데요. 사람들은 저에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제가 단번에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호텔에 입사할 때도 제가 서울 시내에 있는 특급 호텔에는 다 이력서를 넣었는데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연락이 와서 호텔에 입사를 하게 됐던 거고, 또 대사관에 들어갈 때도 3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사에도 이력서를 넣은 지 1년 만에 기회가 닿아서 들어간 거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죠. 저는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벽에 2시간 동안 영어학원에 다녔고,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스스로 혼자 하루에 1시간씩 토익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 참 흔한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은 아주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늘에서 직접 조종해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서 날 수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상에는 아무리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일단 이륙을 하고 그 비구름을 뚫고 올라서면 눈이 부시도록 새파란 하늘이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현실은 너무 괴롭고 내 꿈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 비구름을 뚫고 올라서면 분명히 파란 하늘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 유일의 한국인 여성 기장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예, 맞습니다. 외국에 나가시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 대표로서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긴장도 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스스로.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전 세계 제2의 조은정, 제3의 조은정 이렇게 좀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꿈도 이렇게 심어주셨는데 우리 패널 세 분은 어떻게 듣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류시엔 씨는? 네, 저는 일단 같은 여성으로서 제가 마치 기장이 된 것처럼 네. 참 뿌듯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장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열리게 될 때까지 두드려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 여자라서 안 돼, 그리고 늦은 나이라서 안 돼라는 편견을 깨게 해준 우리 기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공감 의견단의 공감 온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장님의 얘기를 듣고 과연 마음이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지, 마음이 움직였다 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감 의견단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조은정 기장의 마음 먹었다면 당장 행동하라. 과연 오늘 이 강연 공감 온도는 몇 도를 기록을 할까요? 공감 온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 83도입니다.